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8일차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학 주요 이론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주요 이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이미 이 2주차에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에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2주차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 9, 10차, 11차 문제풀이는 좀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좋은 습관으로 짧게 저랑 같이 보도록 해요. 자, 23번부터 선지 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인 생태론입니다. 보통 생태론, 비교 행정론, 사실 둘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요. 생태론이라든지 비교 행정론 같은 전 접근 방법들은 대부분이 다 서구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교 행정론이나 생태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행정론이라고 우리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요. 생태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체제가 피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종속성을 강조해서 행정의 독자성 무시하고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죠. 25번입니다. 개방체제, 체제론입니다. 체제론 중에서 개방체제. 개방체제는 체제의 안정, 균형, 생존을 통해 체제가 스스로 진화하죠.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제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체는 소멸하거나 해체되는 엔트로피가 있는데 그 엔트로피를 부정하죠. 해체나 소멸을 가져오는 엔트로피라는 그런 현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의 엔트로피 또는 마이너스의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엔트로피 부정이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엔트로피는 해체, 소멸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전행정론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술성, 처방성 강조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해당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선택 이론이요. 정치행정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 그래서 시장 경제학의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장이 아닌 영역의 경제학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시장 경제학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티브가설이요. 티브가설은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공공재에는 외부효과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고요. 자, 니스카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은 정치인의 목적 함수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이고요. 사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 바로 파레토 최적이 이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인데 실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행정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관료들은 보통요, 그냥 총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생산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제 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문제고요. 대부분 공공선택의 이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되죠.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 선호 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권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의 이런 집권적인 힘을 줄이자. 중앙정부는 사실 없어져도 되고요. 지방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훨씬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일 거예요.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의 뷰캐년, 오스트롬, 니스카넨 등이 있습니다. 뭐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뷰캐년, 오스트롬, 니스카넨 말고도요. 펄럭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개인의 아닌 공공조직의 분석의 기초자료를 채택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는데 모든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티브가설 얘기해 볼까요? 티브가설의 가정이 아닌 것은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의 존재,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고요. 지방공공재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개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티브가설의 가정이 아닌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11번 갈까요? 편입의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은 민영화를 통해 지방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넘긴다. 던입의 내용이 니스카넨과 가장 큰 차이가 관료들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들이 고위 관료라면 자신의 자신의 소속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관청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위 관료는 자기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이라면 다른 곳으로 넘기죠. 그래서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보다는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보다 오히려 기관을 형성해서 관청을 형성해서 예산 넘기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오히려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 추구하는 것은 중하위직 관료. 오히려 중하위직 관료들은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관청 예산을 증대하는 건 고위직 관료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바꿔주셔야 합니다.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사익을 우선시하죠. 자, 그래서 X.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가장 옳은 것 1번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8일차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말 좋은 습관 굿모닝 행정학과 같이 해요. 내일 볼게요. 안녕.